의료법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다른 데서 다 쓰니까 우리 병원도 문제의식 없이 계속 사용해 오셨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고 병원 마케팅 대행사들도 잘 몰라서 원장님 병원을 위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금지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무조건 신고당해왔던 여러 가지 금지 표현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은 상담 요청이 있었던 5가지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 병원 블로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직접 점검하실 수 있고요. 처벌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을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라면 안전하게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업정지와 벌금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 병원 블로그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병원 블로그 게시물이 어느 날 갑자기 비공개 처리된다거나 보건소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요즘 정말 많으신데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최대 병원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징역이나 몇천만 원의 벌금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최근 사례를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문구나 표현들이 있다는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금지 표현이나 적발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적발되기 전까지는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무조건 신고당한 금지어 5가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센터 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술센터, 비만센터, 모발이식센터 이런 표현들이 우리 블로그에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연급에서 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와 상담하셨던 원장님 말씀이 다른 병원도 다 쓰던데 왜 우리 병원만 걸렸는지 답답하다 하시면서 하소연하셨는데요. 많은 병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억울해하신 원장님이 보신 문제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아직 신고당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블로그에 사용하시는 텍스트 표현뿐만 아니라 병원 인테리어에 센터 표기가 있어서 블로그의 병원 내부를 소개하는 사진 이미지에 무슨 센터 표현이 노출되고 있다면 사진을 다시 촬영하시거나 센터 표기를 블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진 이미지에서도 센터 표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시고 수술센터는 수술실, 비만센터는 비만클리닉 이런 식으로 대체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요. 정말 자주 깜빡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술이나 수술 설명 시에 부작용 설명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부작용 문구를 넣을 때 글자 크기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문의 크기보다 작게 하거나 색상을 흐리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설명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부작용 문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 크기와 색상도 규정에 맞게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작용 관련 금지 요건들이 우리 병원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수정 변경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금지 표현은요. 매년 온라인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거나 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수험생 할인, 보호자 동반 할인 이런 문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보면 수험생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명백한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병원의 신고로 적발이 되면 환자 유인은 의료법 중에서도 처벌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 블로그나 각종 SNS에 수험생 이벤트, 수험생 동반 할인 같이 환자 유인 의미의 표현들이 없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금지 표현은요. 실비보험, 실손보험 같은 관련 문구인데요. 요즘에 성형외과나 안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문구도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환자가 조건 없이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문구가 있는 그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자체가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환자 유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아주 엄격합니다. 병원 블로그나 SNS 상황들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다섯 번째 금지 표현은요.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게 되는 문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없이, 약물 없이와 같이 뭐뭐 없이라고 블로그 포스팅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시술이나 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적 표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비교, 비방 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일명 한방진료하고 양방진료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이 있죠. 의료 직역 간의 비교 광고, 화면에 보이는 비교 예시 문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방에서는 아직 한계가 많이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한방에 대한 그런 비교, 한방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비교와 비방의 의미가 담긴 이런 표현들은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교 광고에서 이런 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어느 병원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비교 광고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의료인에 비해 더 우수하거나 더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소비자는 그 특정 진료 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나 비방 역시 사용하시면 안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표현만이라도 잘 정비하셔서 우리 병원 SNS에 사용되지 않도록 꼭 점검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상담하셨던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다섯 가지 신고 사례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료법 위반 문구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케이스를 체크해 나가실 수 있어요. 이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금지어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이거 하나로 끝난다거나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하나만으로 처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돼 계시지만 그 심각성을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진짜 병원 마케팅 가이드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보를 놓치시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병원 사람이었습니다.